우리 정현진 대표님하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많죠. 뭐 평양 주체탑에서 구렁이술 제가 이제 얻어먹은 이야기, 그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고 구렁이술을 얻어먹었다. 이게 주체사상탑에서 재밌잖아요. 그 커피도 아메리카노 커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재밌었고, 네, 거기서 이제 커피를 먹고 이거 맛이 뭐 미국에서 먹던 거랑 뭐 오히려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 그 판매 직원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이 한 잔에 $6 되는 그런 구렁이술을 선생님 기분 좋은데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그런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현진 대표님하고 그 개성 갈 때 그 전화기 상점 지날 때 그거 보시잖아요.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평양에서 개성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왜 이렇게 모여 계시나 했더니 그날이 신형 손전화 휴대폰이 나오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 손전화를 새 신형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 신형 휴대폰 나오는 날 막 그냥 새벽부터 줄 서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북에서도 신형 손전화를 사기 위해서 막 거의 100명이 이런 상점 앞에, 이것도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연출할 수가 없는 사진인데 우리 안내원이 이렇게 파는 상점 제목을 보더니 정보기술 교류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기서 이제 전화기를 파는 데예요. 근데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는 날이라고 평양 다니고 개성에 있는 시민들이 그걸 사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 있는 그런 진풍경을 보면서 이 평양의 그 휴대폰이 얼마나 이 열풍인지 그걸 새삼 이제 느꼈죠. 네, 말씀하시죠. 류원 신발 공장도 있나요? 네. 그 류원 신발 공장이라는 데를 우리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신발을 얼마나 다양하게 아주 색색깔로 가볍고 편하게 만들었는지 여기 어디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거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왕건릉에서 통일 런치라는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재밌게 드셨는데 태조 왕건에 그 왕건릉이 개성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설명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문화해설사시죠. 거기는 이제 강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 유적을 설명하려면은 그 분야, 그러니까 역사를 전공한 대학생 이상이어야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명도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았고, 그 왕건릉에서 이제 우리 안내원이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피크닉 같이 했는데, 그 왕건릉을 한 번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는데 그 소나무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예전에는 한국인의 장점으로 바른생활 같은 데서 배울 때 한국인의 장점을 뭘로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동방예의지구, 소나무의 절개부 이런 거? 아니 은근과 끈기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은근과 끈기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요즘 21세기 한국 사람들 아닌가 싶은데, 그 소나무를 보면서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잃어버린 가치들 있잖아요. 이렇게 은근함, 뭐 끈기라든가 그 소나무의 뭐 절개라든가. 참 그러고 보니까 소나무가 왜 소나무인지 아세요? 원래는 솔 아니었어요. 솔나무. 네. 사철 솔나무. 네. 소나무는 고구려 때부터 유래한 단어인데 하늘로 솟아서 소나무 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의 그 사회과학 그 잡지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소나무인지 왜 남한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초중고를 통틀어서 북한의 서적을 보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그런 모습들을 북에 가면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우리 정 대표께서 아주 행복한 웃음을 머금고 계신데, 우리 여기 김밥과 여기 또 보면 이쪽에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라면인데요. 네. 아니 이거 PPL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이 진라면 사진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동행한 우리 권용석 그 화가 부부가 그 컵라면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조 왕건능의 통일 런치라고 제목을 지은 게 그 두 개의 도시락과 남의 컵라면을 같이 사이좋게 안내원과 운전수까지 같이 사이좋게 먹었기 때문에 이런 통일 런치 피크닉이다. 너무 좋아갖고 그런. 뭐 이거 아시겠지만 전혀 뭐 뒷광고도 아니고 앞광고도 전혀 아닙니다. 이 자료 사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정말 이 북에서 평양에서 준비한 이 김밥 도시락과 우리 쪽에서 생산한 진라면이 이렇게 떡하니 있으니 바로 통일 런치, 네, 통일 점심이네요. 예. 좋습니다. 저도 이런 저자 좋아하는데요. 자기 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시는 이런 저자 참 좋더라고요. 좀 민망합니다. 근데 너무 책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뭐 이건 저는 이제 북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냈으니까요. 예, 제가 좀 뻔뻔해도 제 책 홍보는 우리 곧 북을 알려서 그 남과 북이 좀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되고 우리 통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이제 취지니까요. 네. 열심히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채영 기자님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방북 강연을 이렇게 좌담회 식으로 화상 강연 형태로 화상회 형태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궁금한 것 또 이렇게 저자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요즘 뭐 코로나 시대니까 뭐 지구촌 어디에 있던 화상 회의가 이제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해외와 국내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보따리를 뭐 다 풀어버리면 또 앞으로도 또 책을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우리 평양 여자 서울 남자 길을 묻다 더 많은 얘기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모시도록 하고 저도 앞서 얘기했지만 이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면 여기도 있지만 제가 정독해서 요즘 뭐 정주행이라고 하는데 정주행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담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정현진 대표님 어제 재판이 있었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죠? 네, 작년 그 총선에 그 당시 이제 강남 갑 지역의 후보였던 태영호, 네, 지금은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당 의원이신데 이분의 의혹이 많은 매체에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죄질이 굉장히 좀 미성년 강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그런 의혹이 있었기 쪽에서 때문에 제기를 하는 의혹이죠. 네. 그 의혹을 밝히라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제 네. 시민단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현행 그 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피켓이나 현수막을 드는 거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고 보고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한 세 사람이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지난 연말에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는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변호사가 그 선거법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많이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밝히라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좀 하여튼 이 실정법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 심사 제청이라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런 걸 할 거다라고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했더니 판사님이 그 검사 측 논거를 조목조목 물어보시고 이게 과연 뭐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검사 측에 다시 그 소견서를 올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재판이 2월 24일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많이 제약하는 것이고요. 그럼 의혹을 밝히라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아무개 후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내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을 때는 뭐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그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주권자된 도리이고 유권자된 도리인데 이 법은 좀 아무래도 문제가 많으니까 좀 위헌성 여부를 적절하게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법기관의 대표인 이 국회의원에 관한 이 도덕성 검증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태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도덕성에 관한 논란 부분이 명명백백 정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또 이 공직선거법과의 충돌 부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라면은 바로 위헌 여부에 관한 지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로창인 기자님, 정현진 대표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이제 올해 2021년이 정말 중요한 해거든요. 지금 북에서 8차 노동당 대회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체제가 또 출범을 한 겁니다. 새로운 2기 북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여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사실 이제 북을 잘 알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요. 미국이 북을 이해하기에는 연속성이 아직은 없고, 대북 라인도 지금 오늘의 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우리가 좀 미국의 이러한 사정을 알릴 건 알리되 미국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북이 이런 데 치고 나갈 건 나가면서 공조를 해서 빨리 미국이 좀 따라오게끔, 우리가 2000년 6.15도 바로 남북이 먼저 합의하고 미국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될 일이 없고요. 일단 우리가 먼저 끌고 가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올해를 이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현진 대표님도 정말 간만에 뵙고요. 여러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말이 많긴 합니다만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아는 유엔사는 우리 한국 전쟁 때 이 전쟁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가짜 유엔사라는 이런 논란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간략하게 일단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가 유엔의 공식 기구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가 유엔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는 공식 기구도 아닐 뿐더러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군이었어요. 근데 이 통합사령군을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유엔사로 명칭을 바꿔서 유엔의 명칭을 미국이 도용하고 있는 것이 유엔사입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도 1975년에 유엔사를 해체하라 이런 것이 정식으로 결의가 된 적이 있고요. 예전에 부트로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사는 유엔의 공식기구가 아니다라고 유엔의 사무총장까지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정전협정을 유엔사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문점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유엔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하여튼 얼마 전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 이재강 부지사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도라산 전망대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책상 하나 옮길 수 없었다. 네, 왜냐하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군의 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단의 현실이고, 이 유엔사 문제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속여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 마무리 말씀 계속 부탁합니다. 네, 작년은 정말 남북관계가 처참하게 후퇴한 한 해였는데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까지 폭파가 되는 그러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남북 정상이 이때까지 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관계에 파탄이 왔고, 남북 정상이 이때까지 함께 했던 그 선언들, 7.4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6.15, 4.27 이러한 공동선언의 정신들을 국회가 비준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전환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진당 쪽에서도 찬성할 만한
박정희 정권이 만든 것이 7.4 공동성명 아닙니까? 거기에 세 가지 원칙, 여기에만 충실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 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국회가 힘이 되어야지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로창현 루스로 대표 기자님, 평양 여자, 서울 남자, 길을 묻다 이 책 많이 좀 구매해서 우리 평화통일 실천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좀 아쉽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라 더 많은 얘기, 궁금한 얘기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모셔서 평양, 북한 그리고 평화통일 운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초대하면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나와주실 거죠? 네, 두 분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코로나19 우리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북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